구독자 400명 달성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탄탈로스 가문의 저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레우스가 미케네의 왕으로 추대되면서 티에스테스를 추방하게 되는데 내심 동생의 추방이 마음에 걸렸던 것인지 아트레우스는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며 티에스테스를 궁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동생과 즐거운 식사를 하기 위해 성대하게 음식도 준비하며 즐거운 식사를 즐기게 되는데요. 식사를 마친 후 아트레우스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티에스테스에게 맛있게 잘 먹었는지 묻게 됩니다. 그리고는 갈기갈기 찢어진 사람의 사지를 그에게 던지는데 끔찍한 광경에 놀란 티에스테스는 할 말을 잃고 아트레우스를 쳐다만 봅니다. 너의 아들들이야, 티에스테스. 맛있게 잘 먹었나봐? 내가 너를 그냥 용서할 줄 알았어? 사실 티에스테스와 아이로페의 불륜을 알게 된 아트레우스는 복수를 위해 자신의 동생을 불렀고 티에스테스의 아들들을 죽여 그 살점으로 음식을 만들어 고기를 먹게 했는데요. 티에스테스는 아트레우스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도망치게 됩니다. 복수를 다짐한 티에스테스는 델포의 신전을 찾아가 아트레우스에게 복수할 방법을 묻자 너의 딸 펠로페이아와 동치마에 낳은 자식이 너의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이 신탁으로 탄탈로스 가문의 저주는 더욱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는데 신의 저주인지 아니면 깨달음을 얻어 어리석은 신탁을 따르지 말라는 신의 가르침인지 알 수 없는 신탁으로 참혹한 형제들의 싸움은 계속되는데요. 티에스테스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복면을 쓰고 펠로페이아에게 찾아가 칼로 위협한 뒤 딸을 겁탈하게 되는데 이때 펠로페이아는 티에스테스가 가지고 있던 칼을 빼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 후 펠로페이아는 테스프로토스 왕의 궁에서 우연히 아트레우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를 본 아트레우스는 펠로페이아를 테스프로토스의 딸이라 생각하였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아트레우스와 결혼 후 그녀는 아이기스토스를 낳게 되는데 사실 아이기스토스는 아트레우스가 아닌 티에스테스의 자식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이기스토스는 아트레우스에게서 성장하게 되고 펠로페이아는 강간범에게서 빼앗은 검을 아들에게 주게 됩니다. 한편 아이기스토스가 성장하던 사이 티에스테스는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에게 잡혀 미케네 감옥에 갇혀있게 되었는데 아트레우스는 아이기스토스에게 감옥에 갇혀있던 티에스테스를 죽이라 명령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받은 아이기스토스는 티에스테스를 찾아가 검을 빼어들었는데 그 검을 본 티에스테스는 자신의 딸 펠로페이아를 강제로 범할 때 그녀에게 빼앗긴 검이란 것을 알아채고 아이기스토스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아이기스토스는 어머니 펠로페이아를 찾아가 사실을 알리는데 자신을 겁탈한 사람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펠로페이아는 충격에 빠져 아이기스토스가 들고 있던 칼을 빼앗아 자기 심장에 칼을 꽂아 자살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자살 또한 아트레우스가 벌인 일 때문이라 생각한 아이기스토스는 어머니 가슴에 박힌 피 묻은 칼을 뽑아 아트레우스를 찾아갑니다. 피 묻은 칼을 본 아트레우스는 티에스테스가 죽었다고 믿고 바닷가에서 신에게 감사의 제물을 바칠 때 아이기스토스는 아트레우스를 칼로 찔러 죽이고 티에스테스에게 왕권을 되찾아줍니다. 그 후 미케네의 왕권을 잡은 아이기스토스는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를 추방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비통한 죽음에 복수를 다짐하던 아가멤논은 당장이라도 마케네 왕국에 쳐들어가 그 두 부자를 죽이고 싶었지만 힘이 부족했던 아가멤논은 티에스테스의 아들 탄탈로스가 살고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이때 탄탈로스는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와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아가멤논은 클리타임네스트라가 보는 앞에서 탄탈로스와 아들을 죽이고 그 피범벅 위에서 클리타임네스트라를 강제로 범하여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 후 스파르타의 왕 틴다레우스의 도움을 받은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는 미케네로 쳐들어가 티에스테스와 아이기스토스를 쫓아내고 왕권을 되찾아옵니다. 시간이 지나 틴다레우스가 죽고 그의 딸 헬레네와 결혼한 메넬레우스는 스파르타의 왕이 되어 스파르타를 다스리게 됩니다. 각자 왕권을 잡게 된 두 형제들의 삶은 순조로울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찾아와 헬레네를 유혹하여 트로이로 도주하게 되면서 그들은 또 한 번의 시련을 겪게 됩니다. 메넬라우스는 빼앗긴 헬레네를 되찾아 오기 위해 아가멤논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리스 원정대를 꾸려 트로이로 출항하려 하였으나 바람이 전혀 불지 않아 함대는 출발시킬 수 없었습니다. 예언자 칼카스가 나타나 아가멤논이 아르테미스의 분노를 사서 바람이 불지 않은 것이니 아가멤논의 딸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말하게 됩니다. 아가멤논은 아비의 마음과 그리스 군의 총사령관의 의무 사이에서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게 되지만 병사들의 압박에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치기로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리스 군은 트로이로 떠나 10년간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아가멤논은 미케네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개선장군으로 기나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아가멤논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클리타임네스트라였는데요. 아가멤논이 트로이로 떠난 후 자신의 딸 이피게네이아가 제물로 바쳐진 것을 알게 된 그녀는 복수를 다짐하게 되고
아이기스토스와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면서 아가멤논에게 원한이 있던 두 사람은 그가 돌아오는 날 그를 죽이기로 합니다.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아가멤논은 자신의 병사들과 함께 성대한 파티를 열게 되었고, 거나하게 취한 아가멤논의 병사들을 아이기스토스의 병사들이 잠복해 있다 덮쳤고 마치 소를 도살하듯이 모조리 죽이게 됩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클리타임네스트라는 아가멤논의 목을 찔러 무참히 살해하게 됩니다. 아이기스토스는 아가멤논의 아들 오레스테스를 죽여 후환을 없애고자 하였으나 누이 알렉트라와 유모의 도움을 받아 포키스의 왕 스트로피오스에게로 도망치게 됩니다. 고대인들에게 아비의 원수를 갚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의무였는데요. 성인이 된 오레스테스는 아폴론 신전을 찾아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물었고, 신탁은 그에게 복수를 명하게 됩니다. 신탁의 명에 따라 오레스테스는 그들을 죽이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지만 그와 동시에 친어머니를 살해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탄탈로스 가문의 저주를 들여다보면 신탁이라는 이름으로 인간들이 행한 악행들이 무수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는 탄탈로스가 신들의 만찬에 자신의 아들을 죽여 음식으로 내어오면서 신의 분노를 사게 되고, 탄탈로스 자신뿐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저주가 이어지면서 피비린내 나는 친족 간의 골육상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도의를 등한시했던 인간을 벌하고 가족 간의 마땅한 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신의 뜻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처구니 없는 신탁들도 있었으나 이렇게 이쁘게 포장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